안녕하세요. 게으른 장이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스와치와 게이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옷을 떠보신 분들 혹은 도안을 보고 어떤 작품을 떠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게이지와 스와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 도안을 보고 작업할 때 게이지가 도대체 뭘까? 스와치는 왜 떠야 되는 걸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스와치를 떠서 게이지를 측정하는 걸 좀 대충 하기도 했고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그 뒤부터는 좀 열심히 스와치를 떠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우선 게이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뜨개를 할 때 게이지란 가로 세로 10cm 안에 들어가는 코수와 단수를 의미해요. 보시면 보통 이런 게이지자를 판매를 하는데요. 이 안에 가로 10cm 그리고 세로 10cm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얘는 좀 작긴 한데 이보다 큰 편물을 떠서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는 가로 세로 10cm 안에 들어가는 코수와 단수를 세는 걸 게이지라고 해요. 이 게이지가 왜 중요하냐면 보통 도안을 만든 작가님들이 본인이 만들었던 바늘과 실을 썼을 때 가로 세로 게이지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써 놓으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뜨개를 하시는 분들은 그 도안을 보고 뜨개를 할 때 그 게이지를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 작가님이 제시한 게이지와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야 최종적으로 나오는 옷의 사이즈도 그 작가님이 제시해 줬던 사이즈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도안에서 제시하는 게이지는 가로 세로 10cm 안에 들어가는 단수와 코수와 단수를 표시하는 걸 게이지라고 하고요. 이런 게이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뜨는 편물을 스와치라고 해요. 스와치는 지금 앞에 보시는 이 작은 편물들이 다 제가 스와치로 뜬 것들이에요. 방금 말씀드릴 때 게이지를 측정하려면 가로 세로 10cm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큰 사이즈로 잘 안 뜨는 편이긴 해요. 정석은 원래 가장 많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하자면 가로 세로 10cm가 아니라 한 15cm 정도 되는 좀 더 큰 사이즈의 편물을 떠서 그 정 가운데 부분을 재야 하는데 저는 실이 조금 아깝기도 하고 스와치 뜨는 게 생각보다 좀 많이 지루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한 5cm 이상만 되면 좀 멈추는 편인데 얘는 몇 cm인지 재볼까요? 가로 세로 10cm가 잘 안 되는 그런 사이즈의 스와치를 떴어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사이즈를 최대한 잘 맞춰서 뜨고 싶다고 하시면 가로 세로 15cm 정도, 10cm 이상이 되는 사이즈의 편물을 떠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제가 이 3개의 스와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들은 이번에 제가 푸티니트님의 september 스웨터를 뜨려고 떠본 스와치들이에요. 이 스와치들은 제가 그래도 거의 10cm 이상씩 떴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스와치를 이렇게 같은 무늬를 3개나 떴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도안에 나왔던 실을 동일하게 쓰신다면 게이지를 맞추기가 조금 더 쉬울 텐데 그 도안에 나와 있는 실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나는 디자인은 같지만 다른 실로 떠보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작가가 제시한 그 게이지를 맞추기 위해서 바늘의 사이즈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실의 합사를 좀 다르게 해 본다던가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총 3개의 스와치를 떴고요. 사실 이 3개 다
실은 같아요. 캐시 코튼이랑 링구사를 합사한 건데 같은 겹수로 합사를 한 실들이고 바늘 사이즈만 조금씩 다르게 해서 떠봤어요. 이건 물론 게이지를 맞추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제가 원하는 편물의 느낌을 좀 보기 위해서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떠서 보시면 분명히 같은 실로 떴는데 바늘은 다르지만 같은 실로 떴는데 편물의 느낌이 되게 다른 게 보여요. 얼핏 봐도 오른쪽에 있는 편물은 조금 더 촘촘하고 약간 도톰한 느낌이 드는 편물이고요. 왼쪽에 있는 편물은 뒤에 제 살색이 약간 비치는 듯한 그런 구멍이 약간 숭덩숭덩 나 있는 듯한 느낌이고 편물도 훨씬 더 가볍고 얇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스와치를 떠보시고 '아 나는 이런 편물이 좋아.' 아니면 '난 이런 편물이 좋아.' 이런 어떤 느낌의 편물이 좋은지를 정하는 데도 스와치를 떠보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도안을 보고 뜨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옷을 뜨고 싶다.'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미리 한번 떠보는 용도로도 스와치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도안을 보고 뜨개를 할 때 첫 번째로 떠야 될 게 바로 이 스와치고요. 일단 처음에는 작가님이 제시해 주신 바늘 사이즈로 본인이 뜨고자 하는 실을 잡아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작가님이 제시한 사이즈랑 내가 떠본 스와치의 이 단수 코수가 차이가 좀 크다. 그러면 바늘 사이즈를 줄이거나 바늘 사이즈를 늘리거나 혹은 합사한 이 실의 합사 수를 조금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버전의 스와치를 떠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스와치를 뜨실 때 보통은 작가님이 제시한 무늬가 있어요. 그 옷이 일반적인 이런 메리아스 무늬로 된 옷이라면 그냥 이렇게 메리아스 뜨기로 쭉 뜨시면 되고 이렇게 쭉 떠서 그 스와치에 게이지를 재주시면 되고 만약에 작가님이 제시한 게이지가 이렇게 브로쉬 기법이나 다른 종류의 무늬뜨기로 몇 센치라고 나와 있는 그런 게이지라면 그 무늬에 맞춰서 떠주셔야 돼요. 왜냐면 또 무늬에 따라서 컷수, 단수 차이가 되게 많이 나기도 하거든요, 같은 바늘을 쓰더라도. 그래서 작가님이 제시한 그 무늬뜨기로 10cm 이상의 편물을 떠서 게이지를 측정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메리아스 뜨기 할 때 그냥 메리아스 무늬만 뜨게 되면 편물이 울어요. 뭔가 이렇게 끝도 약간 말리고 이렇게 막 우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메리아스 뜨기 편물을 뜰 때는 스와치를 뜰 때는 아래쪽은 가터 무늬로 한 서너 단 정도 시작을 해 주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양 끝단을 가터 무늬로 가운데 부분만 메리아스 뜨기로 쭉 진행을 해 줍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도 한 서너 단 정도? 4-5단 정도를 가터 무늬로 떠 주고요. 이렇게 뜨시면 나중에 다 뜨고 나서 세탁하고 나서도 말림 현상이 줄어들고 좀 더 정리된 형태로 이렇게 스와치를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스와치를 뜨고요. 근데 이렇게 무늬뜨기가 들어간 스와치의 경우에는 굳이 아랫단이나 옆단을 정리해 주지 않아도 이렇게 가터 무늬로 떠 주지 않아도 말림 현상이 좀 없는 무늬들이 있어요. 이런 무늬뜨기를 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는 그냥 양 끝단, 아래 위단 그냥 무시하고 제가 원하는 무늬로만 쭉 떠 줍니다. 보통 국내 도안도 그렇고 영문 도안도 보시면 게이지 부분에 몇 스티치, STS라고 약자로 표기하는 스티치와 단수는 로우, ROW 이렇게 표기를 해 줘요. 그래서 일단은 그 게이지에 최대한 맞춰서 뜨는 게 좋고 만약에 도안에서는 원작 도안에서는 코수가 한 12코고
단수가 한 15 단위예요. 근데 내가 떴을 때 코수가 더 많이 나온다. 이게 원래 원작이 12개인데 나는 한 15개, 16개 나온다. 그러면 바늘 사이즈를 키워보시면 좋고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지금 뜬 편물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합사한 실을 조금 더 추가를 해 주시고 그리고 바늘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또 바늘 사이즈가 늘어나고 그러면 코의 느낌도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코의 사이즈가 이렇게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나는 지금 뜬 편물이 더 마음에 든다. 원작과는 게이지가 다르지만 내가 뜬 게 더 마음에 든다라고 하신다면 본인의 이 스와치 코수와 단수에 맞춰서 원작 도안을 수정하면서 뜰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엄청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옷을 여러 번 떠봤고 이런 게이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시다면 어렵지 않게 코수도 더 늘리고 단수도 좀 더 추가하고 이렇게 뜨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산을 잘못하면 입을 수 없는 옷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계산 너무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시다면 그냥 최대한 게이지에 맞춰서 뜨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래 S 사이즈를 입는데 스와치를 내보니까 코수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안에 한 라지나 엑스라지 사이즈의 코수를 한번 보세요. 그 코수를 한번 보시고 그걸 내 코수로 맞춰서 계산을 해봤을 때 10cm 몇 코가 들어가는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사이즈의 옷의 게이지를 가지고 한 몸통 둘레 정도랑 진동이나 팔 길이 정도 계산해 보시고 내 코수로 했을 때 라지 사이즈로 뜨면 S랑 비슷하게 나오겠다. 약간 이런 계산이 혹시 된다면 그렇게 사이즈를 바꿔서 뜨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처음에 옷을 떴을 때 저도 그냥 코스를 잡으면서 '아 이건 S가 아니라 라지를 떠야 나한테 맞겠는데?' 싶어서 라지 사이즈로 떴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 부분은 맞는 것 같았는데 점점 갈수록 몸통과 팔 소매통이 엄청 커지더라고요. 입을 수 없는 정도는 아니지만 좀 과한 정도의 오버핏이 돼서 '이 도안을 수정하는 것도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던 적이 있어요. 지금 그 옷은 사실 제대로 사진을 안 찍어 놔서 보여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정말 이 사이즈 계산을 딱 철저하게 해서 도안 수정을 할 자신이 있다 하시면 수정해서 뜨셔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다. 난 최대한 원작에 가깝게 뜨고 싶고 계산하는 거 너무 어렵다 하시면 이렇게 여러 번 스와치 작업을 해 보시면서 최대한 원작 도안에 맞는 게이지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september 스웨터를 뜨기 위한 스와치들은 좀 더 크게 뜬 편이라 다 10cm가 넘어요. 그런데 요쪽에 보시는 것들은 사실 되게 작아 보이죠. 실제로 사이즈를 재보면 10cm가 안 되고요. 얘도 높이가 10cm가 안 되고요. 이렇게 작게 많이 뜨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뜨실 때는 그냥 저는 5cm, 5cm를 측정하는 편이거든요. 가로 세로 5cm를 제일 평평하고 사이즈가 좀 고르게 나온 부분을 중심으로 가로 세로 5cm를 코수와 단수를 재요. 그래서 거기에 2를 곱하면 10cm
가로 10cm, 세로 10cm의 코수와 단수가 되니까 저는 주로 그렇게 계산을 하는 편이긴 해요. 물론 가로 세로 10cm에 맞춰서 쟀을 때보다 나중에 큰 옷을 떴을 때 편차가 좀 더 심해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약간 좀 차이 나는 건 그냥 '감안하겠다.'라고 하신다면 5cm 정도로 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5cm 이상 뜨셔야겠죠. 5cm 이상 뜨시고 거기 안에서 요렇게 평평한 부분만 5cm로 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스와치를 뜨고 나서 게이지를 측정하실 때는 꼭 세탁을 한번 해 보신 다음에 측정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결국 옷은 내가 세탁해서 입을 거잖아요. 세탁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입을 순 없으니까. 근데 실에 따라서 세탁했을 때 수축하거나 늘어남이 있는 실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세탁을 해 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보통 그냥 뜨개를 할 때는 되게 잘 맞았는데 뜨개하면서 중간중간 입어 봤을 땐 엄청 잘 맞았는데 막상 입으려고 세탁하고 나니까 사이즈가 너무 변형이 되어서 입기 너무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를 측정하실 때는 일단 세탁 전에 한번 재 보시고요. 그리고 세탁을 하고 나서 한번 다시 재 보세요. 세탁 전후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뜨면서 입어 본 사이즈가 '이 사이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뜨셔도 괜찮은데 만약에 세탁 후에 변형이 좀 있는 실이라면 그걸 좀 생각하면서 길이나 품을 좀 조절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세탁하고 스와치가 좀 이렇게 늘어나는 길이가 늘어나는 그런 실이다라고 한다면 실제 옷을 뜰 때도 이 늘어나는 비율만큼을 좀 감안을 해서 내가 세탁 전에 입어 봤을 때 약간 짧은 듯하지만 '이게 늘어나면 쪼끔 더 길어지겠구나. 그럼 지금 멈춰야지.'라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탁 후에 혹시 이렇게 또 줄어드는 옷이라면 그런 걸 감안해서 길이를 쪼끔 더 늘려줄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게이지를 측정하실 때는 세탁 전, 후 게이지를 비교해 보시는 게 좋고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스와치는 이 내가 원하는 편물의 느낌을 보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원작 도안과의 게이지를 맞춰 보기 위해서 중요한 작업이니까 옷을 뜨기 전에 꼭 스와치 작업을 해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스와치를 뜨실 땐 내가 뜨고자 하는 무늬, 메리아스뜨기든 아니면 고무단이든 변형 고무뜨기든 그 무늬로 스와치를 떠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가로 세로 10cm 이상, 되도록이면 15cm 정도의 넉넉한 사이즈로 스와치를 뜨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와치를 다 뜨셨다면 게이지를 측정해 봐야겠죠. 게이지를 측정하실 땐 이렇게 평평하게 놓은 상태에서 세탁 전에 먼저 가로 세로 10cm 안에 몇 코 몇 단이 들어가는지를 재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탁을 하고 나서 또 한 번 더 가로 세로 10cm 안에 몇 코 몇 단이 들어가는지를 재보고 이 세탁 전후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스와치를 뜨고 나면 이 게이지를 측정하면서 실 정보와 바늘 사이즈 그리고 코수 단수 정보를 따로 기록해 두는 편이에요. 손으로 쓰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 스와치랑 같이 종이에 적어서 같이 묶어 놓으셔도 좋겠죠. 이렇게 스와치 기록 정리를 좀 해 두게 되면 다음에 혹시 내가 같은 실로 다른 옷을 뜰 때도 그 정보를 참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와치와 스와치에 대한 기록 정보는 잘 정리해서 보관해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떴던 스와치들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때는 이런 스와치의 중요성도 잘 모르던 때여서 스와치를 한 요 정도 짧게 뜨다가 단수 코수가 대충 나오면 그걸 풀어서 바로 옷을 만드는 데 썼어요. 그래서 초기에 떴던 것들은 스와치가 남아 있지 않고요. 대부분 최근에 떴던 것들, 최근에 테스트해 봤던 것들에 대한 스와치만 남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 옷을 어떻게 떴더라?' 약간 이런 것도 기억이 잘 안 나고 몇 호 바늘로 몇 단이었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와치를 뜨신다면 스와치와 그 게이지 정보를 잘 기록해 두시고 또 얘네도 잘 모아서 보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스와치와 게이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혹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